네, 반갑습니다 여러분. 즐거운 파생꾼입니다. 자, 오늘 제 에마 타고 지금 라이딩을 나왔습니다. 쪼매난 자전거 타고 지금 자전거 이쁘죠. 쪼매난 자전거 타고 대구 동구 유라동에서 지금 강정보까지 왔다가 집으로 돌아가는 지점인데요. 이번 자전거는 제가 구입한 것 치고는 가장 좋았다 싶습니다. 기존에 보조 배터리 여기 있는데요. 보조 배터리 요게 LG 정품으로 썼을 때 제가 2년 전에 요거하고 똑같은 자전거를 구입했다가 한 1년 타고 팔았는데요. 그때보다 이 중국산 배터리, 중국 안에 셀이 들어가 있거든요. 중국 셀이 뭐 뻥셀도 많고 별로 못 쓴다는 얘기도 참 많았는데, 정품 가격에 뭐 약 한 4분의 1, 그죠? 이게 정품 가격이 한 80만원쯤 하거든요. 약 17만원 정도에 구입했으니까 그 헐값에 그냥 주워 왔는 건데, 처음에는 뻥인지 싶어서 저도 걱정을 좀 많이 했습니다만은, 다행히 뻥이 아니네요. LG 정품보다도 훨씬 더 괜찮은 것 같습니다. 개인적으로 써보니까 한 칸 반 정도에 50km 이상을 왔다고 생각하면 보조 배터리만으로도 100km 이상 간다는 얘기인데요. 5단 기어로, 5단 기어가 아니고 5단을 놓고 달려왔기 때문에 전기 소모가 굉장히 심하거든요. 심함에도 불구하고 이 정도밖에 안 썼으니까 굉장히 오래 쓰는 배터리네요. 중국산이라고 다 나쁜 것은 아니다라는 게 제가 확인이 되고요. 자, 오늘 하늘 보니까 정말 청명합니다. 굉장히 날씨도 맑고 좋은데, 제 추석도 끝이 났고요. 이제 내일부터 또다시 전쟁터에 여러분들이 초대를 받게 될 것 같네요. 오늘은 귀로 듣는 주식 투자 이야기 마지막 편을 찍을까 싶습니다. 요 며칠 계속 귀로 듣는 주식 투자 이야기를 이어 나오다가 미국장도 연습 좀 하고, 또 미국 주식도 연구를 좀 하고, 국내 선물, 국내 옵션, 국내 현물조차도 전반적으로 둘러보는 시간을 가지다 보니까 마지막 강의가 조금 시간이 길어졌네요. 귀로 듣는 주식 투자 이야기의 마지막일지, 아니면 추가적으로 귀로 듣는 것일지, 아니면 눈으로 보는 투자를 할지는 아직 정해진 것은 없습니다만은, 오늘부터는 새롭게 즐건파생꾼 연구소에 계정을 하나 새로 개설을 했습니다. 뭐 이 계정은 기존에 있던 여러분들이 알고 있던 계정과 틀리게 현물과 미국 주식 위주로 강의를 올릴까 싶어서 제가 계정을 개설했던 거고요. 그래서 앞으로 현물 투자에 대한 연구 여러분들과 같이 할 수 있는데요. 아마 눈으로 보는 주식 투자 이야기로 아마 교체가 되지 않을까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귀로 듣는 주식 투자 이야기는 여러분들이 어떻게 매매를 해 와야 되는지, 어떤 생각을 가지고 투자를 해야 되는지에 대한 부분을 설명을 드렸다면, 앞으로 여러분들에게 필요한 것은 HTS를 통해서 어떤 식의 분석을 해야 되고, 현물 어떤 종목을 봐야 된다, 제가 앞전에 13강 동안 여러분들에게 말했던 부분을 실험적으로 임의로 종목을 설정을 해서 그 종목의 10년 후를 바라다 보면서요, 저랑 매일같이, 매일은 아니겠지만 그래도 여유가 생길 때마다 여러분들하고 그 종목의 흐름을 예측을 해보고, 그리고 그 예측이 과연 우리가 10년 후에도 우리가 예측한 게 맞는지 안 맞는지에 대한 확인을 받는 그런 강의를 만들어 볼까 싶습니다. 다시 말하면은, 여러분들이 궁금해하는 미국 주식이 어떤 흐름대로 가는지, 미국 선물은 또 어떤 흐름으로 가는지에 대한 내용과, 그리고 좀 누워야 되겠네요. 현물 시장에서 공부를 하기 위해서 어떤 것이 필요한가에 대한 부분을 여러분들과 공부를 같이 해볼까 싶습니다. 종목을 한 5개 정도를 정해서요, 그 종목을 끝까지, 그 종목만, 여러분도 마찬가지고 저도 마찬가지고 평생을 같이 할 수 있는 종목을 한 5종목 정도를 설정을 해서
그 5종목을 계속해서 분석을 하고 미래를 예측하고 그리고 매수 시점과 매도 시점을 분석하는 방법에 대해서 연구를 하다 보면 여러분들이 현물 주식을 잘 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 종목을 만지는 게 아니라 한 종목 혹은 두 종목을 정해서 그 종목만 투자를 하는 것이 여러분들 주식 투자에서 가장 현명한 투자라는 것을 알게 될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1700개 정도의 종목이 주식시장에는 있습니다만은 여러분들이 만질 수 있는 종목은 제가 판단하기로는 50종목 미만으로 저는 생각을 합니다. 뭐 가끔씩 주식을 잘 모르는 우리 가족들 중에서도 저에게 이 종목이 어떠냐라고 물어보는 경우도 가끔씩 있습니다. 이번 추석에서도 저희 가족들이 주식 투자를 하는 가족들이 저에게 이 종목이 어떠냐 이렇게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종목을 분석해 줄 생각도 하지 않고 그냥 한마디만 했습니다. 삼성전자만 하시라고. 어차피 그분들은 주식시장을 우리처럼 계속 볼 수 있는 사람도 아니고 그리고 적든 크든 간에 돈을 가지고 투자를 하는 사람인데 그 종목에 어떤 종목인지도 모르면서 투자를 하려고 하는 것 자체가 좀 어설프지, 그죠? 물론 가끔씩은 내년 총선에 대비해서 그리고 내후년에 대선을 준비해서 지금 후보로 나올 사람들이 몇 명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이낙연 총리, 황교안은 영 꽝이고요. 그 다음에 조국, 그 다음에 유시민, 전부 다 대선 민주당 쪽에 있던 사람들이 앞으로 대선에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그 외에 자유당에서 나올 수 있는 대선 후보들은 거의 지금 현재 상태에서는 전무한 상태죠. 완전히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단 제외하고요. 민주당 쪽에서 나올 수 있는 대선 후보가 관련되어 있는 종목들을 여러분들이 조금 파악을 해 보셔야 되는데 저도 아직까지는 뭐 현물 쪽에 투자를 할 생각이 없었기 때문에 전혀 연구를 하지 않았습니다만은 뭐 일가 친척이라든가 또는 친구가 하는 회사 또는 그 사람이 투자를 했던 종목 이런 종목들 위주로 여러분들이 지금쯤 관심을 둬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야지 대선 1년 정도 전으로 또 대선 테마주가 또 휘돌아 감겠지, 그죠? 그렇게 될 경우엔 저점에서 많게는 3배, 적게는 3배, 많게는 20배, 30배까지 올라갈 거기 때문에 미리 여러분들이 그쪽에 관심을 쏟고 생각을 좀 해야 될 필요가 있는 것 같고요. 그 외의 종목들은 현재 상태에서는 주가가 굉장히 많이 올라온 상태입니다. 이번 만기를 기점으로 외국인들이 자기네들의 선물 옵션 포지션을 위해서 주가를 많이 올려놓은 상태지요. 그런데 가속도의 법칙에 의해 가지고 주가는 한번 오르기 시작하면은 일정 수준 이상으로 올라올 때까지는 매물이 없기 때문에요. 지금 현재 268도 돌파해 버렸고 선물지수가요 272 정도쯤에서 마감했는 걸로 제가 금요일날 목요일날 예상이 되는데 수요일날이었지, 그죠? 주가는 하염없이 올라가 있는 상태고 전혀 조정도 없었기 때문에 조정이 임박되어 있는 사실이지만 여기서 1%, 2% 또는 3%, 4% 정도를 더 올리면 얼마든지 여러분들이 또 콜이나 풋을 잡다가 굉장히 위험한 상황이 생길 수도 있죠. 현물만 예를 놓고 보면 삼성전자도 47,000원대 매물대에 와 있는 상태고요. 그 다음에 여타 종목들 그동안 많이 내렸던 종목들 삼성전기 같은 경우도 8만원 초반대까지 떨어졌다가 지금 9만원 10만원까지 왔지, 그죠? 단기적으로 대부분 다 한 20% 정도 올라왔습니다. 뭐 잡주들을 제외하면은 현대중공업 같은 경우 지금 한국해양 뭡니까 이름도 이상하게 바꿨는데 그 종목 같은 경우도 지금 12만원대까지 왔고 단기적으로 굉장히 뭐가지 좀 끝까지 좀 올라온 상태입니다. 올라온 상태고 주가가 조정을 어떤 빌미를 가지고 조정을 할지 모르지만 단기적인 조정이 나올 시점이 다가왔던 거죠. 그래서 이제 또 한 보름 정도는
여러분들 현물 투자 하시는 분들 물량을 정리를 좀 하시고 이제 또 조정에 대비를 하셔서 지금보다 주가가 한 10% 이상은 더 떨어졌을 때 투자를 하는 방법으로 생각을 해 보시고요. 만약에 또 이렇게 해서 계속 올라가는 경우도 생길 수 있잖아요. 그죠? 매물대까지는 차트를 분석해 봐야 되겠지만 어디가 매물대인지는 이제 차트를 보면서 여러분들과 같이 해석하는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귀로 듣는 주식 투자 이야기의 마지막 회는 제가 지금 눈을 감고 주식시장에 대한 이야기를 뭐 어떠한 원고라든가 차트도 없이 지금까지 여러분들에게 술술술 훑어냈단 말이죠. 그럼 여러분들도 이 주식시장이 어떤 시장인지에 대한 고찰은 그 앞전에 여러분들이 느꼈을 테고요. 그리고 앞으로는 여러분들이 눈으로 보면서 어떤 종목을 선택을 해야 되는지, 왜 그런 종목을 선택을 해야 되는지, 그리고 앞으로는 어떤 식의 매매를 해야 될지에 대한 기초부터 시작해서 심화학습까지 여러분들이 현물에 대한 강의를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저는 생각합니다. 다만 저도 여러분들 알다시피 일반 개인 투자가일 뿐이고요. 또 저도 매매를 해야지 먹고 사는 사람이고, 또한 지금은 시크릿 카페가 운영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요. 우리 시크릿 카페에 있는 회원들을 가르치는 게 제가 가장 주 목적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을 위해서 제가 올려드리는 것이 시간이 조금 부족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자주는 지난번 제가 7월달 이후부터 9월달까지 그죠? 굉장히 자주 올려드리고 많이 올려드렸는데 아마 그렇게 자주 올리기는 조금 힘들 것 같습니다. 그 점은 여러분들도 감안을 좀 해주시기 바라고요. 카페에 들어오셔가지고 여러분들이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많은 것들을 알게 되어서 고맙다. 개인 투자가들을 위해서 노력을 해줘서 고맙다라고 얘기하지만요. 저는 사실 여러분들을 위해서 녹음을 하고 있는 거라기보다는 저 자신의 만족감을 위해서 하고 있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주식시장에서 돈을 날리고 그 날렸던 이유가 자기 스스로도 해명이 안 되고 알지도 못하는 상황에서 또다시 돈을 날리는 그러한 악의 구덩텅이라고 합니까? 아니면은 저는 그런 표현을 악순환이라고 얘기하지 그죠? 악의 술래받기라고 얘기합니다. 옛날 헤르만 헤세라는 유명한 철학가입니까? 뭐 소설가이자 철학가인 사람의 책을 읽었는데 수레바퀴 밑에서라는 책을 제가 예전에 한번 감동 깊게 읽은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떠한 사람들이 그 흐름, 바퀴의 흐름, 우리 뭐 햄스터 같은 동물들이 쳇바퀴 도는 흐름 같은 거 있지 그죠? 거기서 벗어나지 못하고 그 쳇바퀴밖에 못 돌면서 그 안에서 머물고 있는 것들이 저는 주식 투자하면서 좀 많이 안타까웠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을 구해줄 수 있다, 구해줄 수 없다라고 단정 지을 수도 없고 그렇고 단정 짓지 않을 수도 없는 사실이지만, 중요한 것은 여러분들이 앞으로 저를 만나고 저랑 같이 하게 되면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해왔던 주식시장에 대한 기본적인 생각, 그리고 그 본질을 바로 잡을 수 있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주식 투자는 제가 지금까지 모든 강의에서 했던 공통적인 사항이지만 여러분이 돈을 벌려고 만들어 놓은 것이 아니다 그죠? 여러분들의 돈을 뺏어먹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아주 악독한 투자라고 하는 개념의 시장인데요. 그러면 여러분들 입장에서는 어떻게 하면 돈을 뺏기지 않을까를 고민을 할지, 아니면 그것을 빌미 삼아서 돈을 많이 버는 방법을 연구할지. 저거 뭐죠? 자전거가 혼자 가고 있는데 지금 여러분 보입니까? 저기 도로 위에 자전거가 혼자 달려가고 있어요. 오, 신기하다 그죠? 근데 자세히 보면은 저게 자전거가 아니고 차 위에 자전거를 타는 거겠지 그죠? 굉장히 신기했어요. 자전거가 지 혼자서 날아가길래. 어쨌든 여러분들에게 도움을 드리고 싶은 생각도 들지만 그러기 위해서는 제가 좀 자극적인 주제를 가지고 여러분들의 귀를 호강을 시켜 드려야 되는데,
다른 사람들과 틀리게 저는 여러분들에게 자극적인 문구나 아니면 자극적인 방법으로 투자를 알려드리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그러한 것들이 여러분에게는 어울리지 않다고 생각했고 제가 매매하는 방식에서도 어울리지 않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투자와 투기는 결과적으로는 같은 부모 밑에 태어난 배다른 쌍둥이와 같은 이란선 쌍둥이 정도밖에 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결국에는 같은 부모로 태어났기 때문에 투자의 습성이라는 게 또 투기의 습성이라는 것은 원금 손실에 대한 공포감을 지니고 있는 거죠. 그래서 사람은 절대 이길 수 없는 싸움을 해서는 안 되는 것과 마찬가지로 투기와 투자 모두가 하지 말아야 될 행동은 자기가 책임질 수 없는 그 책임질 수 있는 한도를 벗어난 투자를 하면 안 되는 거다, 그죠? 자기가 가지고 있는 돈의 전부를 투자를 한다든가 아니면 자기가 할 수 있는 책임질 수 있는 이상의 투자를 했을 때 큰 수익이 날 수도 있지만 큰 손실도 같이 날 수 있다는 거죠. 수익과 손실은 같이 가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큰 돈을 벌길 바라면 큰 손실을 낼 수밖에 없는데 다행히 파생이라는 상품은 큰 손실보다는 작은 손실로도 큰 수익이 날 수가 있는 거죠. 예를 들어서 뭐 300만 원을 투자해서 뭐 100만 원, 150만 원을 날리든가 아니면 1000만 원을 먹든가 하는 등의 방식을 쓸 수가 있지만 그죠. 그것도 굉장히 좀 큰 노력과 본인의 열정이 있어야지만 가능한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현물 투자에 있어 가지고는 파생시계 투자는 여러분들한테 어울리지 않는 거고요. 현물은 현물로서의 매매 방식이 있는 것이고 파생은 파생으로의 매매 방식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미국장도 마찬가지로 미국의 선물과 미국의 주식, 현물 주식에 매매하는 방식은 엄연하게 그 방식이 정해져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그 시장의 특징 그리고 그 매매 방법에 의해서만이 여러분들이 투자를 해야지 그것을 제외하고 모든 투자에 동일한 기준을 가지고 잣대를 가지고 투자를 하면은 다치게 된다. 현물 같은 경우에도 세력주의 매매 패턴과 우량주의 매매 패턴은 완전히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우량주들 1% 2% 먹기 힘든데 다쳐봤자 돈 안 되고요. 그렇다고 해서 30%씩 20%씩 왔다 갔다 하는 급등 세력주 종목에다가 뭐 3일 4일 오버나이트를 한다, 일주일 2주일 한 달 동안 홀딩을 한다라는 것도 이상한 방법이지, 그죠? 그래서 그 적절하게 투자하는 방법, 여러분들에게 투자의 함에 있어서 공포심을 주는 방법, 공포심을 심어주게 되고 여러분들의 마인드를 붕괴시켜버리는 그러한 투자 방법은 주식 투자를 함에 있어 가지고 절대 옳지 않은 방법이다, 그렇게 알 수 있고요. 또 여러분들이 책임질 수 있는 한도 이상으로 투자를 했을 경우에 감당하기 힘든 손실이 나올 수가 있는 거죠. 사실 3천만 원 투자를 해서 300만 원 날리는 거는 누구에게나 있을 수 있는 실패가 아닌 투자해서 가지고 누구나 있을 수 있는 방법인데, 사실상 여러분들이 300만 원 날렸을 때 그 예전에 여러분들이 1000만 원, 2000만 원 손해봤던 그 기억들이 새록새록 태어나는 거죠. 그 새록새록 태어나면서 여러분들이 여러분들도 모르게 공포심을 가지게 됩니다. 그 처음에 돈 100만 원, 돈 10만 원, 돈 100만 원 먹으러 들어갔다가 300만 원 몰리게 되면 여러분들 예전에 깡통 쳤던 기억들이 새록새록 기억이 나죠. 그러면서 자신도 모르게 공포심을 가지게 되고, 공포심을 가진 상태에서 조금만 더 하락을 하면 결국에는 손절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만들어집니다. 그 손절하고 나면은 여러분들이 나중에 시간이 지나서 나중에 둘러보면은 주가는 엄청나게 올라가 있던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또 역시 주식은 장기 투자를 해야 되는구나 하는 착각을 또 빠지게 되는 겁니다. 이러한 악순환의 고리를 끊기 위해서는 애초에 그런 투자를 하지 않으면 되는 거죠. 애초에 시장의 특징, 하지 말아야 될 짓, 반드시 해야 될 일, 어떤 것을 공부를 하고 어떤 것을 연구를 해야 되는지 하는 부분을 여러분들이 미리 알고 주식시장을 본다면 아마 앞으로 여러분들이 살아생전 뭐 짧게는 12년, 20년, 길게는
30년에서 50년까지 투자를 하면서 위기 없이 여러분들이 바라는 투자의 대상으로서 주식 투자를 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오늘 이렇게 귀로 듣는 주식 투자 이야기는 마무리를 하고요. 앞으로는 여건에 따라서는 귀로 듣는 주식 투자 이야기로 계속 이어나갈 수도 있고요. 또 여건에 따라서는 눈으로 보는, 여러분들이 눈으로 실제로 보면서 저랑 같이 그 종목이 어떤 종목인지, 그리고 이 종목을 분석을 할 때 어떤 것을 봐야 될지에 대한 부분을 같이 저랑 보면서 꾸준하게 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처음으로 지금 현물과 에 대한 채널을 새로 만들었는데요. 이 채널도 여러분들 구독을 좀 해주시기 바라고, 그리고 뭐 좋아요가 얼마나 의미가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남들이 다 하라고 하니까요. 저도 여러분들한테 구독도 좀 해주시고 좋아요도 좀 눌러달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서 끝내도록 하겠습니다.